일단 질문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진행할게요. 네, 질문 하나 와봐. 네, 34쪽, 35쪽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3번, 4번이요? 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얘부터 볼게요. 자, 뭐 이건 별거 아니고 그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겠죠? 이런 스타일은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여기 A 정류장, B 정류장, C 정류장이 있대요. 자,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 최고가 58이었대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아무튼 속도가 최고니까 그냥 58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B하고 C로 갈 때 68이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좀 위에 이렇게 찍어주자고.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당연히 속도가 0일 테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68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아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정류장이라고 그랬거든. 정류장. 정류장이라는 건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니까 얘가 다시 0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뭐 이런 그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시속 30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이면 58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라고. 자,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시속 30이 되는 지점은 적어도 4번은 뭐 존재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요. 네. 자, 4번 갑시다. 자, 4번은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요게요. 자, 모든 실수상에서 연속이대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였냐면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이게 0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사실 얘는 되게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물론 이 그림이 없었다면 너네가 얘네가 0이 되는지를 확인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얘 0 안 되거든요. 판별식 쓰시면 원래 만약에 이 그림이 없었으면 우리가 자, B-는 마이너스이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음수 나오거든요. 판별식의 음수라는 거는 0 되는 실수값은 없다. 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뭐 친절하게 그림은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의미가 뭐냐면 x축하고의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건 0 된다라는 거야. 그 식이 0 된다. 그런데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모가 0 되는 건 없어요. 분모가 0 되는 건 없으니까 좋아. 분모가 0 되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지금 봤더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어찌됐든 fx는 불연속 함수니까 불연속이죠. 얘네는 불연속이라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건 2에서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런 뜻이야. 2에서만.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는이 같다 붙어 있어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연속이라는 개념이 네,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뭐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나오면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극한값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요럴 때는 그냥 두 가지. 네. 그러니까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그게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2에서 불연속 지점이니까 우리는 확인해 볼 거야. 2에서의 우극한과 2에서의 자극한을 좀 확인해 볼 건데 2에서의 우극한일 때 fx는 누구야? fx는 2에서 우극하니까 2보다 좀 큰 거죠. 2보다 좀 큰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x-2에 그러니까 gx가 되는 거예요. gx. 자, 그 다음에 밑에 2보다 작으면 여기죠. 2보다 작은 건 요 놈이니까 얘는요.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분의 gx 했을 때 이 둘이 같아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얘가 2에서 우극한을 여기다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분자도 그러면 0으로 가야만 한단 말이야. 분자도. 그러면은 집어넣으니까 네, G2는 0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야? GX가 방금 위에서 뭐라 했냐면 GX는 2차래. GX는 2차 함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최대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은 2차야. 2차면 일단은 X-2는 인수로 갖고 있고 또 뭔가를 인수로 갖고 있겠죠. 2차라고 했으니까 그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다. 이렇게 알파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고 2를 대입하면 요 놈의 값은 2-알파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보자고. 요 밑에 있는 놈은 다시 보면 얘는 그러니까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4x 플러스 5에다가 얘도 0. 지금 생긴 거는 x-2에다가 x-알파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란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는데 분모는 0이 안 되는데 분자는 어때? 이 결과치는 0이 돼버리죠. 자, 우리가 분자가 0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2분의 0 같은 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어차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얘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됐어. 그런데 이 둘이 어때?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2-알파는 0이어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2네. 알파는 2니까 따라서 뭐야? gx가 x-2의 완전 제곱식이네요. 완전 제곱식.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구하래? 문제에서 g5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g5 값.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g5 값이니까 대입하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9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 자, 또 있나요? 자,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 없으면요. 자, 넘어가서 38쪽 갈게요. 네. 자, 미분계수와 더함수. 자, 이제 또 특강 때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많이 들어야 돼.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특강 때도 사실 여기를 했던 이유는 여기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예전에 했던 얘기니까 한번 쭉 한번 들어봐. 자, 첫 번째부터 갑시다.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일단 쉽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변화율인데 평균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변화율인데 평균이래. 그러니까 평균적인 변화율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일단은 평균 변화율의 정의부터.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 그런데 이 델타 x라는 게 x의 증가량을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델타 y라는 게 y의 증가량을 말을 한다고요. 자,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죠. 이 의미 자체가 뭐였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자, 평균 변화를 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사실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변화율인데 평균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두 점에서의 그 변화율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못 알아듣겠으면 아무튼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한다. 네. 그런데 이 의미가 이런 의미니까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자, 다시.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고. 그림으로.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y는 fx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요때 y 값을 fa, 그 다음에 요때 b 값을 fb라고 합시다. fb다. 자, 그러면은 x의 증가량, 요 두 점 사이의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의 의미가 자, 이런 식이에요. 요 파란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자, 방금 제가 여기를 x의 증가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자, x의 증가량이니까 여기를 델타 x라고 해보자고. 델타 x다. 델타 x다. 그 다음에 요 크기를 우리는 델타 y라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델타 x라는 게 말 그대로 요 크기야. 요 크기니까 그러면 델타 x는 뭐냐면 자, b-a겠지 뭐. 크기니까 마찬가지로 델타 y를 보면 요 크기,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fb-fa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놈을 자, 요 자리에 맞춰서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다시 써보면 얘는 b-a에다가 fb-fa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방금 뭐 b-a가 델타 x라면서 그러면 요 b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게 b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b라는 놈을 다시 쓰면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형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 얘를 델타 x라고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b도요 바꿀 수 있죠. 얘는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평균 변화의 식은 두 가지식이 됩니다. 두 가지씩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 근데 이걸 모양으로 좀 보시면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 마이너스 세모에 f 네모 마이너스 f 세모.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마찬가지로요. 자, 다시 보면 얘를 자, 네모라고 분모를 네모라고 해보면 여기는 자, 세모 더하기 네모 마이너스 f 세모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세모가 똑같아야 되고 얘랑 똑같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의 식은 두 가지식이에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자. 자, 두 번째가 바로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자, 말 그대로 미분했을 때 앞에 있는 계수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뭐냐면 저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그냥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이러한 형태를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그 델타 x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모양에 맞춰서 얘네들을 갖다 써보자라는 거야. 일단은 얘부터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f 프라임 a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f 프라임 a f 프라임 a. 그런데 얘를 가져다 쓰려고 했더니 이게 좀 애매한 게 델타 x란 말이 없어. 여기에는 델타 x란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분계수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점은 가만히 있고 A점은 가만히 있고 B점을 점점 좁혀보라는 겁니다. 점점 좁혀서 델타 x가 0 된다고 그랬죠, 방금. 얘가 0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이 B가 점점 줄어서 이 A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A점은 고정된 점이야. 그러니까 상수항 취급을 하셔야 되고 B점이 움직이니까 이 B를 변수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 B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B를 X라고 놓자고. 그래서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쓰면서
자, x가요, a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다시 보죠. 요 점이 정해져 있고요.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기울기를 한번 보란 말이야. 기울기를 점점. 그러면 자, 이렇게 쓴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a가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 방금 봤잖아. 얘는 고정되어 있으면서 가까워지면 결국 얘가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요 점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미분계수의 의미는 뭐냐? 자, x는 a라는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 뒤로 가면 거의 못 풀어. 그래서 그래. 애들이 수트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딱 그거야.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계산법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 이 델타 x라는 게 뭔가 하나의 그냥 변수일 뿐인데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해. 너무 뭔가 좀 변수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이걸 그냥 바꾸죠. h라고 바꿉시다. h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다가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f'a가 되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요거 그냥 h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이 얘랑은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얘기를 합시다. 세 번째. 자, 미분 계수라는 놈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번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미분 가능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미분 가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설명해보면 이거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분 계수를 한번 봐주시면 결국 이름은 미분 계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극한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극한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극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분계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뭐야? 자극한과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표현이 되죠. 다시 자극한과 우극한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분계수라는 극한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니까 미분계수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다시 그런데 이 미분 가능이라는 말 안에는 연속이라는 말이 포함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연속해야만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방금 봤잖아. 이게 극한값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표현도 되면서 자, 요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특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h분의 자, 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식이 f'a가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표현은 함수값이죠. 자, 이거는 함수값의 개념이고 이거는 뭐야? 이건 극한값의 개념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극한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게 기본적으로 연속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죠. 연속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명제가 뭐냐면 명제가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명제야. 이게 명제. 자, 명제 대우가
반드시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참이다. 그러니까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가 됩니다. 미분 불가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불연속 함수가 나오면 너네는 굳이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연속하면 그럼 미분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 연속하면 미분 가능하냐. 자, 이거는 이 명제의 뭐냐면 역이죠. 역. 명제의 역. 자, 우리 명제의 역은 꼭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네,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그림으로 기억해 보자고. 그림으로. 예를 들면 자, 이런 V자 형태가 있다고 해볼까요? V자. V자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V자의 그래프가 있어. 자, 그럴 때 자, 요 점을 봅시다. 얘가 A라는 점에서 V자를 띈대. 그럼 A점에서의 자극한을 봐봐. 자, 그냥 자미분계수인 거지. 결론은 분명히 연속하죠. 어디 하나 끊어진 데가 없으니까 연속한 건 맞아. 연속한 건 맞아.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의미는 뭐야?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 직선상에서의 기울기는 접선이라는 건 그냥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자미분계수는 뭐가 되냐면 A의 자미분계수는 사실 이 선이죠. 똑같이. 자, 이 선이 돼버리고요. 접선이. 자, 그 다음에 A에서 오른쪽에서의 접선은 이 직선이 된단 말이지. 결론은. 이런 직선이야. 그러면 저 파란색과 빨간색의 부호를 봐봐. 빨간색은 기울기가 음수인데 파란색은 기울기가 플러스였단 말이야. 얘는 플러스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뭐야? 연속하면 미분 가능하다. 저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이 말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방금 얘기했어요. 자, 연속한 데에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분 가능하면 연속해. 그런데 불연속하면 미분 불가야.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좀만 참아봐. 하나만 더. 자, 이번에 네 번째 얘기야. 자, 네 번째는 뭐냐? 자, 네 번째 이쪽에다 쓸게. 자, 네 번째는 도함수야.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 여기까지만. 자, 네 번째는 도함수입니다. 아니구나. 하나 더 있구나. 자, 네 번째는 도함수. 자, 도함수라는 게 뭐냐? 도함수의 정의부터 갈게요. 도함수의 정의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f'x라고 해요. 자,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봤던 미분계수랑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가 쟤는 x인데 얘는 a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싶었던 거는 얘가 x, 아까는 a였는데 여기가 x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f'a가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다면 얘도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x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도함수의 정의는요. 도함수의 정의는 자, 임의의 x값,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도함수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그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특정한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미분계수는 식이 두 가지 식이었는데 자, 도함수식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f'x도요, 표시하는 방식이지.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원래 얘 의미가 y는 fx에서 이걸 미분한다라는 게 양쪽에다가 자,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또 다른 말로는 y 프라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y 프라임이다. y 프라임이다. 또는 얘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dy dx다. 읽으실 때 자, 이렇게 읽어야 돼. dy dx. 이게 무슨 뜻이냐면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다. 그런 뜻입니다. 얘 말의 의미가. 자, 또는 이 y가 fx니까 얘를 자, dx분의 dfx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 다 가능한데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함수는 언제 쓰냐? 얘는 우리가 증명할 때 주로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증명해서 너네한테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이 쓸 놈이야. 그래서 도함수는 그때 많이 쓸 거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너네가 가장 쉽다고 말하는 미분법이야. 미분법. 그러니까 가장 계산을 좀 심플하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분법. 미분법과 미분은 달라. 미분의 가장 기본은 뭐야? 이거야. 미분에서의 가장 기본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형태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미분법은 그 미분을 조금 쉽게 하는 그냥 계산 방법의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의 x의 n-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1차식은 미분하시면 그냥 앞에 있는 개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미분하시면 그냥 0입니다. 상수항 무조건 0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미분법 자체도 사실은 뭐야? 극한이, 원래 우리가 도함수에서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미분법을 다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극한에 대한 얘기고, 극한은 4층 연산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자, 만약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미분하라고 하시면 그냥 각각 미분하시면 돼. 자, 이렇게 각각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곱셈은 좀 달라요. 곱셈은 자, fx 곱하기 gx에 관한 미분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 말로 기억해. 앞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그대로의 다시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책에서도 보시면 나눗셈에 관한 얘기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나눗셈은 또 달라요. 나눗셈은 또 다릅니다. 아무튼 더하기 빼기만은 그냥 각각 미분하시면 되고, 네, 곱셈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눗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자, 책을 잠깐 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 38쪽 봐봐. 38쪽 맨 밑에. 자, 38쪽 맨 밑에 보시면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나왔어. 자, 거기 보면 미분 그러니까 연속이 더 큰 범위야.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죠.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보시고. 자, 그러니까 연속하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꼭 아니죠. 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4번에 보시면 도함수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3-6번. 자, 맨 밑에 3-6번에 2번 보시면 곱의 미분법 보이죠? 곱의 미분법. 자, 거기 2번 보시면 3개짜리는요. 첫 번째 거 미분, 네, 2번, 3번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데,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그 다음 잠깐 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fx의 n승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합성함수라고 부르죠. 합성함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는 알고 있거든. 근데 요 x 자리에 fx가 들어간 형태야.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말로 기억하면 돼. 말로. 거기다가 써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네, 이런 식으로요. 써놓으세요. 말로 써놔. 자, 합성함수의 미분은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에부터 미분하라고.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앞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n이 앞으로 온다. 자, 겉에 미분하니까 n에, 자, fx에 얘는 n-1 이렇게 쓰시고, 자, 다시 속안에가 있죠. 속안에 걸 한 번 더, 네, 미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미분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감이 안 와. 이렇게 해서는, 일단 말로 기억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다.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2x 플러스 3의 세제곱이라고 해보자. 내가 얘를 미분하고 싶어. 얘를 미분하고 싶어. 자, 원래대로 미분할 거였으면 이거 너네 전개했어야 돼. 세제곱이면 너네 전개할 줄 알아. 그죠? 그런데 이게 세제곱이 아니라, 그럼 바꿀까요? 10제곱이면 어떡할 거야? 10제곱. 그럼 전개 못 하잖아.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겉미분이라고 했어. 겉미분. 그러니까 2x 플러스 3에 겉에 미분이니까 요거 10이 앞으로 와야 돼. 10이 앞으로 오고 1을 빼주니까 얘는 9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속미분 2x 플러스 3의 미분이야. 자, 이제 얘 미분해봐. 자, 3차원 날라가고요. 얘는 1차니까 요 앞에는 개수만 나온다 그랬어. 개수만 나온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미분한 게 2죠. 2. 그 다음에 10에, 그 다음에 2x 3의 9제곱이니까 결론은 20에 2x 플러스 3의 9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여기까지. 네, 잠깐만 쉬자. 네, 잠깐만 쉬었다가, 네, 다시 진행할게요.